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본부입니다. 6월 12일 모닝 미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전일 장마감 코멘트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0.4% 상승, 코스닥은 4.7% 상승했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으나 전략 후강 장세 보이면서 양 지수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반도체 소부장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000포인트를 재돌파 시도했습니다. 오후 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이번 주 4거래일 연속 사이드카 발동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6월 1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하는 호조를 기록을 함에 따라서 업종 투자 심리 회복을 주도를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23%대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전력기기, 로봇 등 최근 주도 업종이 쉬어가고 있는데 화장품, 엔터 업종 등으로 순환매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 상장을 목전에 두고 우주 관련주도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자진 상장 폐지 뒤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IPO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사실상 합의했고 서명만 남아있다는 트럼프 발언에 3대 지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랜 리서치가 10% 이상 강세를 보이는 등 30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개 구성 종목이 모두 상승을 하면서 8%대 급등을 했습니다. 또 스페이스X는 12일 상장하는데 공모가를 135달러로 확정해 사상 최대 IPO가 되겠습니다. 오라클은 대규모 자금 추가 조달 소식에 10%대 급락했습니다. 한편 5월 PPI가 발표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6.5% 급등해 2022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종전 기대감에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취소 소식에 유가는 2%대 하락했습니다. 또 유럽은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2023년 9월 이후에 2년 9개월 만에 정책금리가 25bp 인상을 하면서 인상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밤이죠. 나스닥에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 예정입니다. 관련된 ETF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박요한 연구원입니다. 스페이스X가 금일 저녁에 상장합니다. 6월 1일 날 수정 S1을 통해서 공모가 135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어제 이제 장마감 직전에 135달러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기업 가치 1.75조 달러고요. 조달 규모는 75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몰린 금액은 3.8배 정도로 몰렸다고 알려져 있고요. 단일들 기준 역사상 최대 규모고 이제 2019년 사우디 아람코의 2.5배를 상회합니다. 주의할 점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상장일 영업일 뒤인 6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스페이스X와 함께 스페이스X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제 러셀 지수, 뱅가드 지수가 상장 후 5거래일 만인 6월 19일, 그리고 MSCI 지수에는 10거래일 만인 6월 26일, 나스닥 100에는 15거래일 만인 7월 6일에 순차적으로 스페이스X를 지수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3주에 걸쳐서 서로 다른 패시브 자금이 순차적으로 유입되는 구조고요. 나스닥 100의 초기 편입 비중은 0.44에서 0.5%로 예상하며 기계적 매수 수요는 약 62에서 70억 달러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셀과 MSCI 관련한 1차 패시브 매수는 70에서 1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요. 향후 단계적으로 락업이 풀림에 따라서 비중도 확대, 패시브 매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P 500 지수 추종 자금은 이번 이벤트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6월 4일 메가캡 IPO 조기 편입 방안 이제 기존의 대기 기간 12개월인데 6개월로 줄여보자. 그리고 흑자 요건을 면제하자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채택하지 않고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X는 상장 직후에 S&P 500 편입 대상이 아니고요. 대기 기간 12개월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스파이, VO, IBV 등 이제 S&P 500 추종 자금도 이번 수급 이벤트에서 빠집니다. 기존 규정 이제 12개월 거래 이력 그리고 최근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해야 이제 S&P 500이 편입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면 정말 빠르면 2027년 중반에 이제 편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재무제표를 보면 2025년 순손실이 49억 달러였거든요. 이를 감안하면 이제 흑자 요건 충족 여부가 S&P 500 편입의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제 스페이스X IPO는 초기 유통비율이 이제 전체 주식 중에 약 4에서 5%밖에 안 돼서 공모주 배정과 상장 초기 물량 확보가 모두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상장 초기,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주식 매수 외에도 스페이스X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 및 레버리지 ETF로 활용한 투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제 먼저 상장 직후에는 레버리지 ETF가 순차적으로 상장이 될 예정인데 이제 6월 15일 거래 개시 예정이지만 이제 실제 거래 개시 일정은 운용사 및 거래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일 상장 예정이려다가 이제 혼선을 줄 수 있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하루 미룬 상황이고요. 레버리지 ETF 특성상 높은 변동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미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VR 13.2% 보유하고 있고요. 나사 같은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후 이제 상장 이후에는 우주 테마 그리고 대형 IPO 테마 등 관련 ETF의 움직임도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UFO 같은 우주 산업 테마 ETF는 스페이스X를 이제 3거래일 6월 17일 장 마감 후에 이제 편입할 수 있도록 지수 편입을 개정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뭐 FPX나 IPO 같은 경우는 대형 IPO 사이클에도 투자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우주 테마 ETF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한화시스템입니다. 정동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청 담당 정동익입니다.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목표 주가 12만 원, 투자 의견 바이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합니다. 상승 여력은 31% 정도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주요 방산주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지만 3월달 이후의 주가 조정으로 그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K방산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밸류체인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전차,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 같은 완성 플랫폼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실제 무기체계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레이더나 사격 통제 시스템, 임무 컴퓨터, 전자광학 식별장치 등 여러 가지 부품과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공급하는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의 체계 전체 가격의 1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필리조선소 정상화의 최대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미국의 한화 필리조선소의 지분 60%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비록 현재는 필리조선소의 실적이 한화 시스템 연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그 직접적 수혜 역시 한화 시스템이 가장 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 하원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한 전투함 구매 계약에 해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존스법 체제 하에서 미국 내 건조 자격을 갖춘 필리조선소의 희소성은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한화그룹의 오너들이 선택한 회사라는 점입니다. 한화그룹 오너 3형제가 동시에 지분을 보유한 주요 계열사는 주한화와 한화에너지뿐입니다. 그런데 한화에너지는 한화 시스템의 지분 12.8%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이는 그룹 내 자원 배분과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는 물론 향후 배당 정책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투자자들이 여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기대가 실제로 그러한지와는 무관하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은 대한항공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6,000원 그대로 유지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항공화물 운임입니다. 항공화물 운임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AI 투자가 급증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항공사들의 화물 수송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AI 관련된 화물들은 고단가 화물이라서 운임 상승에 대한 저항도 적어서 운임이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2분기 대한항공의 화물 운임이 전년 동기 대비 35.3%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같은 기간에 급유 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완전히 커버하고도 초과로 30% 더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운임 상승은 대한항공 주가의 결정적 상승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화물 수송량 7위 그리고 화물 전문 업체를 제외할 경우에 4위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여객보다 화물 업황이 좋을 때 대한항공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편입니다. 저희는 화물 업황이 예상보다 더 강하다는 부분을 반영해서 2분기와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260%, 14.8% 상향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시장 컨센서스를 94%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나 항공 합병은 대한항공의 이익을 레벨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합병으로 순이익 3,295억 원의 증가 효과를 장기적으로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의류 산업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류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류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의류 섹터는 브랜드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스토홀딩스가 11%까지 장중 상승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6월 1일부터 10일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호조를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내수 소비 심리 개선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부터 1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는데 이런 산업 호조에 기반한 부의 효과가 백화점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어 백화점 주요 판매 품목인 의류 판매 증가 기대감이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4월 방한 관광객 소비액은 1.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전월 대비 22% 급증했습니다. 특히 원화 약세 속에서 중국인 중심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 성향이 높은 여성 관광객이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이에 중국인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종목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F&F는 주요 관광지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보유해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플래그십 스토어와 외국인 타깃 스토어 합산 매출 비중은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고요. 플래그십 스토어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스트홀딩스는 전반적인 내수 개선 수혜 속에서 아쿠시네트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면서 배당 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아쿠시네트는 약 729억 원 규모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걸 주최하는 매그너스 홀딩스로부터 유입되는 배당이 연간 2천억 원 규모인 점, 그리고 대부분 배당 재원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스트홀딩스의 배당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OEM 같은 경우에는 에클락과 마카롯 등 피어 실적이 무난했고요. 미국의 의류 판매 재고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어 소비 강세랑은 방향성은 유효합니다. 6월에서 8월까지 OEM 성수기 실적 호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내 기업 워트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네, 성현동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트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개발 판매합니다. 주요 제품은 이제 초정 및 온습도 제어 장비인 THC고요. 이 THC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 각 챔버의 파티클 그리고 초정 및 온습도 그리고 미량가스 제어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3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THC 장비 판매 확대에 따라서 2026년 연간 실적을 매출액 250억 원, 영업이익 55억 원으로 좀 큰 폭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공정 내에서 수율 확보를 위한 온습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반도체 전공정 위주로 사용되던 THC 장비가 최근 들어서는 HBM 하이브리드 본딩, 디본딩 그리고 웨이퍼 적층 접합 등으로 신규 공정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국내 메모리 양사의 팹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제 양호한 수주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 다변화가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25년 말부터 현재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TSMC양 라인에서 장비 평가를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 양산 수주를 목표로 영업 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 산업의
투자 사이클에 민감한 점은 이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오히려 이제 투자가 재개되는 사이클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채 비율은 3.6% 그리고 유보율은 4,00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면서 투자 공백기에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KB 비상장 플러스 비상장 기업 관련된 월간 자료가 나왔습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5월 비상장 시장 투자 유치는 85건 9,95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투자 금액이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던 3월과 4월에 이어서 1조 원에 다시 근접을 했습니다. 또 5월까지의 누적 투자 금액은 4.3조 원으로 전년도 해당 기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해 비상장 투자 시장의 완연한 반등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5월의 특징적인 점은 하나금융지주, 하나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합계 2.2조 원 이상의 두나무 지분 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주인 수건으로 KB증권 산출 투자 유치 금액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투자와 M&A가 확대된 배경은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구체화, 금가 분리 규제 완화 기대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5월에 가장 컸던 투자 유치건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지분 투자였습니다. 코인원은 국내 3위권 가상자산 거래소로 스테이블코인 집중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고 이번에 하나투자증권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OKX 가 합계 1,600억 원 규모로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또 투자 초기 단계에서도 대규모 딜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억 원에서 10원대 정도가 일반적인 시드, 시리즈 A 등 초기 단계에서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딜이 지난달에 이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4월에 홀리데이 로보틱스와 디노티시아가 각각 1,500억 원, 900억 원을 유치했었는데 이번 5월에도 아스테로모프와 컴피그 인텔리전스가 시드 단계에서 각각 420억, 400억 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초기 단계 투자 금액 중에서 100억 원 이상의 빅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작년 50% 대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달 주요 비상장 투자 기업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또 엔터사인, 더 블랙 레이블, 위 로보틱스, 바이오 기업인 넥스아이 등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0일 KB증권 리서치본부 모닝 미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B증권